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역시 개별 종목 장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특별하게 뭐 외국인이 네.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다거나 예. 지금 지수 레벨도 사실 뭐 코로나19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지금 네. 종목들을 보시면 빅히트도 그렇고 당연히 뭐 워낙 화제 종목이죠. 예. 그리고 뭐 CJ 시푸드 그리고 뭐 현대 글로비스, 뭐 정의소 회장 체제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예. 뭐 쌍용양의 우고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 폐지 좀 앞두고 좀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몰리는 좀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렇네요. 뭐 흐름은 네.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각 개별 이슈가 좀 합당한지 그런 걸 좀 판단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종목마다 더 네네. 바빠졌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빅히트도 현재 보니까 20% 가깝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만 원 수 초반까지 좀 내려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종목을 선택을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 뭘 볼까요? 네, 첫 번째 예. 종목 CJ 시푸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데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에 사실 CJ 시푸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좀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된 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관련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수산물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튀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다가 크게도 뭐 수산물 그리고 일부 뭐 일본 영향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이번 사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예. 네네, 맞습니다. 문제 원흉은 후쿠시마 원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하루에 170에서 180톤의 오염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염수는 지난달 말까지만 탱크에 보관된 양만 123만 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오염수가 탱크에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현지 지금 마이니치 신문이 지금 보도를 한 소식이 지금 작용을 한 건데요. 네. 뭐 일본 정부는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오염 처리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로는 아무리 처리를 해도 이 삼중수소인 트리륨과 세슘을 비롯한 이 방사성 물질들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그대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네.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네네. 바닷물 순환하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도 피해를 입혀서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수산물들이 이렇게 덩달아서 장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 다 똑같이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는데 왜 수산주가 튀냐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달 중에 일본 정부가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2년 전까지 이제 CJ 시푸드를 비롯한 수산 식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참치 통조림 사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 미리 좀 사놓자. 미리 사놓는다. 괜찮았을 때. 그래서 예. 이 2년 정도의 이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작용을 하면서 수산식품주들이 장초반 급등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뭐 2년 안에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환경 오염이 될 거는 불보듯 뻔한데 좀 네네. 걱정이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간일지라도 부분에 영향을 받은 수산물 이런 부분 강세. CJ 시푸드, 사조오양, 동원산업, 동원수산은 지금까지 시장 오늘 많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와중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좀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두 번째는 두산 퓨얼셀인데요. 예. 이제 두산의 연료전지 회사잖아요. 그래서 두산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좀 관련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 향후 주가 흐름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오너가 일가의 이 지분이 시간 외에 거래에서 블록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퓨얼셀 이 주가 흐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고요. 현재는 한 2% 정도 하락을 하네요. 예. 네네. 그래서 지난 5일에 장 마감 이후에 특수관계인 블록딜 수요 예측이 나선다. 두산
두산 퓨얼셀이 이런 것들이 글이 텔레그램 틈을 통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텔레그램으로요? 예, 저도 이제 받았고 이제 원래 통상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게 기자들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분 규모로만 약 20%다. 라고 이렇게 좀 거기 나와 있었는데 지분 20% 들고 있는 특수 관계자다. 그럼 사실 두산그룹 오늘 일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추측이 됐군요. 네, 예. 그래서 당시 종가 기준으로는 4천억 원 규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 그대로 내다 팔 수도 없고 만약에 팔면은 뭐 바로 하한가로 직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딜이라는 그 방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큰 규모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블록딜 소식은. 그래서 다음 날인 5일 블록딜 소식이 지난 5일에 이제 보도가 됐고 6일에 이제 바로 수요 예측을 진행됐는데 네. 6일에 바로 이제 13.18%가 하락해서 두산 퓨얼셀 주가가 굉장히 하락해서 블록딜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6일 오전 공시를 보면은 뭐 20%를 팔려고 했었는데 10% 정도 팔았다. 좀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좀 블록딜 공시를까지 하면서 뭐 매각하게 된 사실입니다. 네, 6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주가가 13% 급락해서 이때 두산 퓨얼셀 주주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오버행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오버행이라는 것은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대량 그렇죠. 매물이 지금 예, 대기하고 예.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대량 매물들이 있다. 잠재 이런 매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수급에 굉장히 또 악영향을 미치는데 두산그룹 오너가가 원래 두산 퓨얼셀을 지분을 20%를 팔기로 했어요. 사실 20% 파는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데 이걸 보태겠다, 네. 더하겠다는 거였는데 시장에서는 10%밖에 안 팔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가 지금 남아있다. 그럼 10%가 다시 블록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네요. 좀 이런 네.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면 사실 두산 퓨얼셀 지금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해서 지금 6일에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것을 보이고 7일부터 다시 이제 반등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에서는 블록딜 가능성을 아무래도 낮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정 부분 10%를 팔아서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했으니까 2천억 원 정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두산그룹이 돈이 필요해서 만약에 예. 하게 된다면은 이런 블록딜 방식으로 나머지 10%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 경영권 매각까지 해서 나머지 두산그룹 계열사 매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영권을 포함해서 M&A를 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예. 지금 주가가 다시 그 6일 이후로 다시 회복하는 추세고 오늘은 좀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그런 블록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회사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두산 퓨얼셀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국내 맞습니다. 연료전지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했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회사 비즈니스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어제 그냥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이제 추진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시장 수소 경제의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수소 배터리 1위 업체인 두산 퓨얼셀에 당연히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연료 전지를 만드는 두산 퓨얼셀의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에너지가 지금 변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이렇게 네. 수소 전지나 뭐 전기로 이렇게 변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LPG나 도시가스 뭐 등등도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변화 과정에서도 매출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점도 있다 하고 이제 전문가들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실적 탄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좀 등락을 한 것이지 이 펀더멘털은 뭐 견고하다. 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펀더멘털이 견고하면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올라올 수 찾을 있는. 거라는 게 또 시장 공식처럼 되어 네네, 있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하네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하셨나요? 그런 네네. 부분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시장 성장, 생산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네네, 예, 그런 또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지 네네.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주주분들도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특징주는 뭐라고 네. 보십니까? 예. 세 번째는 현대차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차. 예, 그래서 싱가포르 원래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또 이렇게 국내 종목들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싱가포르 CIMB 증권이 어제 현대차에 대해서 비중 축소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랑 요 잠깐 반대예요. 예, 항상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국내 증권사는 이제 대체로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는 오히려 약간 더 기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의 혼동이 좀 많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예. 이번 리포트는 사실 보도된 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도된 이거 곳이 처음 봤어요. 예, 곳이 없어가지고 좀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골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왜 현대차 투자 비중을 축소시킨 건지, 네네. 이게 질투나서 그런 건지 네네.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자님의 생각은 네, 사실 이게 어떻습니까? 보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예. 새롭거나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서 보도를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정보 전달 차원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CIMB 증권은 이 현대차 예상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오버밸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과대평가됐다는 내용을 지금 담겨 있고요. 그리고 CIMB 증권이 얘기한 실적 측면에서 4분기에는 원화가 강세될 거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좀 현대차가 불리할 거다. 그리고 동시에 전기차 이익은 줄어들 거다. 근데 그에 대한 합당한 내용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원화 강세로 뭐 네. 현대차는 이제 수출 기업이니까 원화 강세면 또 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이익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과도하게 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현대차가 한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자체적으로 한 6거래일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뭐 그랬다 쳐도 네네. 자,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했는지는 궁금한데 네네. 네, CIMB 증권이 목표가로 예. 15만 원을 제시했어요. 15만 지금 17만 원인데 예, 15만 원이다. 그러니까 팔라는 얘기잖아요.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시장 하락폭을 보면은 예. 그래도 이 매도 리포트에 크게 반응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보도가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외국계 이제 기관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락폭이 그렇게 지금 계속 코스피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현대차만 유별나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뭐 공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니 막 이런 얘기가 의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 참고차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소식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정부와 함께 좀 특수 목적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2023년까지 수소 충전소 35곳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수소 생태계, 수소차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제 신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제 두산 퓨얼셀 배터리와 함께 지금 정부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인프라를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깔려고 하면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네. 현대차나 이렇게 두산 퓨얼셀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사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는 건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싱가포르 한 증권사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예, 좀 일부 그런 사실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네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22만 원 목표주가 상향 소식 네네. 알리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흔들렸는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어서 흔들렸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싱가포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네. 조금 제가 이후에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세 가지 정말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잘 선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기자의 분석으로 알아봤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